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북의대 장세영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하는 그 신부전 연수 강좌의 첫 세션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 세션은 말씀드렸듯이 증례로 보는 어떤 환자 신부전을 의심하나요에 대한 내용이고, 비교적 조금 흔하게, 그래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자를 중심으로 조금 내용 설명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비교적 좀 신부전 환자 중에 흔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남자 47세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왔는데 일주일 전 정도부터 하지 부종이 생기고 기침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주로 밤에 심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시중 호흡곤란이 심하고 한 이틀 전부터는 기자호흡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호흡은 이제 누워 있으면은 더 숨이 찬 증상이죠. 이제 기자호흡하니까 조금 더 어색하기도 한데, 이제 배울 때는 이제 올솜니아라고 이제 많이 배웠어. 아마 이 말이 더 친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특이한 병력은 없었고 이제 흡연자였고, 혈압은 뭐 140에 3에 다이스톨이 104 정도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맥박은 83에 있었고요. 심전도는 보시면은 일견 사이너스 리듬이긴 한데 인피리어 리드와 도나테랄 리드의 이제 T웨이브 인버전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코디알의 뭐 S가 이렇게 프로미넌트하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환자 이제 CT 레이쇼가 65%로 굉장히 증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양쪽 CP 앵글에 보면 이렇게 블런팅이 보이고 약간의 헤즈니스도 동반된 양상이었습니다. CP 앵글 블런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에서도 잘 관찰할 수 있지만 라테랄을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샤프한 앵글이 없어지는 것을 관찰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피지컬 리그즘 상에서 롱 사운드 크래클이 들렸고 로우 롱필드에 이제 롱 사운드 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팅 이데마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팅 이데마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뭐 컨제스션에 의해서 이게 중력에 의해서 하지 쪽으로 이제 플루이드가 몰리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인다고 해가지고 피팅 이데마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는데, 주로 이렇게 티비아 앞쪽이나 이렇게 딱딱한 본이 아니면 이제 그 발목에 아니 발등이라든지 발목에 말레올러스 옆쪽에 이제 딱딱한 본이 받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누른 부위가 빨리 이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자 그 이니셜 혈액 검사 상에서는 뭐 빈혈은 없었고 감기는 콤파킹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엔티 프로 BNP 레벨이 뭐 9,900 정도로 올라가 있고 카디악 트로포닌 I가 살짝 증가를 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심장 초음파를 보시면 일견 뭐 보시기에도 LV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펑션 시스톨릭 펑션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코로나리는 뭐 특별하게 병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리전은 이제 없었고요. 환자는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아마 검사상에서 고혈압에 의한 심근병증이 의심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좋아졌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와 같이 신부전 환자의 뭐 제일 가장 이제 많이 있을 법한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셨는데요. 신부전은 어떤 질병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의 기능적 혹은 이제 구조적 이상으로 해서 혈액 박출 혹은 이제 충만의 이상 가니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제 다이스톨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죠. 시스톨이나 다이스톨 이상이 생겨서 호흡곤란이나 다리 부종, 피로 등의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제스션이 생긴다든지 비너스 컨제스션이 생기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증상이 동반되는 임상 증후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구조적 이상이라는 것은 뭐 좌심실 비대나 좌심병 확장 이런 것이고, 이제 기능적 이상은 수축 기능이나 이완 기능의 저하를 이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부전은 아주 뭐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제일 이제 흔한 증상은 이 케이스에서 봤듯이 이제 호흡곤란이죠. 호흡곤란이고 이제 호흡곤란이 특히 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 피지컬 액티비티가 있으면은 이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는 그런 것이 좀 비교적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이 이제 많이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 환자에서 봤던 기자호흡이라고 해서 누워 있으면은 숨이 더 찬 증상,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기전으로 생기는 이제 잘 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다가 갑자기 숨이 차서 깨는 이런 발작성 야간 호흡 곤란 같은 것이 보일 수 있는데, 비교적 심부전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운동 능력이 저하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다리가 부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뭐 이 케이스에서 보였듯이 야간 기침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플루이드 컨제션이 있으니까 일반적이 되어 있고, 일부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너스 컨제션으로 해가지고 소화기관에 컨제션이 생기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증상들이 환자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동반된 경우에 두근거림이라든지 실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적인 징후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정맥 압이 상승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 경정맥 리플렉스, 이제 간을 누르면 경정맥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인을 볼 수가 있고, 삼심음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 이제 삼심음이 관찰될 수가 있고, 심장이 커져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천 박동이 보통 우리가 미드 클래비클 라인에 이제 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바깥쪽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잡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에 이제 환자 케이스와 같이 폐에 부종이 생기면 비빔 소리, 크래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환자 케이스와 같이 말초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외에 뭐 간 비대 복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부전 환자의 호흡곤란의 평가는 이제 그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라고 해서 이 4가지 단계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신체 활동에 별로 제한이 없고 일상 활동에 이제 증상이 별로 없으면은 클래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활동에 약간 제한이 있는 정도인데, 뭐 안정시에도 증상이 없으나 뭐 좀 빠른 일상 활동, 좀 피지컬 액티비티가 조금 요하는 그런 활동에는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2 정도, 그리고 3는 비교적 이제 경한 활동에도 증상이 생기는 것이 이제 3라고 하고 있고, 4는 안정시에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4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NIH 클래스가 뭐 심장의 직접적인 기능하고 아주 연관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예후나 이런 것들하고는 이제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심부전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치료가 예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달랐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율, 얼마나 수축 기능이 좋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제 심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어야 되겠고, 심박출률이 이제 40% 이하인 경우에는 박출률 감소 심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출률이 이제 50% 이상 보통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50% 이상이 된 경우에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박출률 보존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심박출률이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심장에 어떤 뭐 기능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확인을 같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41에서 49% 정도가 경도 감소, 박출률 경도 감소 심부전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심부전이 뭐 때문에 잘 생기는지를 이제 나타내 주는 표인데, 이게 이제 코리안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과거 이제 쉽게 이제 큰 병원에서 심부전 환자를 모았던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부전 원인이 뭔지 제일 많은지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은 것은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허혈성 심장 질환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근병증 순이고, 그 다음에 판막 질환, 그정맥, 부동맥,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순으로 해서 이런 원인으로 해서 심부전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부전의 진단은 일단 심부전 이제 증상과 징후가 있어야 되겠고, 위험 인자가 이제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심전도 이상, 흉부 방사선에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에서 또 NT-프로BNP나 BNP 같은 이제
나트리에틱 펩타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새는 아마 개원가에도 뭐 검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BMP, 엔티프로 BMP 같은 경우에는 125나 BMP가 35를 넘어가면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나트리에틱 펩타이드의 레벨이 정상인 경우에는 아주 신부전의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신부전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나트리에틱 펩타이드가 높으면은 이제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심장에 어떤 기능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있는지를 보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합당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박출률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고 또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자 65세 환자인데 운동 시 호흡 곤란으로 내원했고요. 역시 이제 흉부 불편감이 운동 시에 있었고, 외래로 방문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45팩의 흡연자였습니다. 혈압은 106에 62, 맥박은 75회 정도 됐었는데, 심전도 보시면 역시 사이너스 리듬이고 아마 케이스 1 환자와 약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T웨이브 인버전도 보이고 DBS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랩 파인딩에서 보시면은 역시 엔티브로비엠피 레벨이 1281로 증가를 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양쪽에 이제 플로라 이퓨전이 이렇게 절명하게 많이 차 있는, 외래에 왔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차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환자는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보시면 좌심실 구역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그 심천부에 이렇게 이제 벽운동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국소 벽운동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 이제 관상동맥 조영수를 해봤더니 이 환자 이제 LAD LAD라든지 뭐 서컴플렉스, RCA 전부 다 혈관이 되게 안 좋은 이런 소견을 보여서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진단을 하고 캐비지 수술을 한 다음에 치료를 받고 있는 뭐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아마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이제 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왔었고 위험 인자가 고혈압, 당뇨, 흡연이 있었고요. 근데 심전도에서 또 이상 소견이 보였고 흉부방사선에서 흉막 삼출 폐부종이 보였습니다. 프로 BMP는 1281도 증가된 소견을 보여서 신부전을 이제 응시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데 심초음파 검사를 이제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 좌심실 구열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박출률 감소 신부전으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의 신부전의 원인이 뭔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초음파에서도 이제 국소 벽운동 장애가 있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조영수를 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BMP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제 그 신부전에 대한 검사는 여기로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5개를 이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트리에틱 펩타이드와 심전도, 흉부 방사선, 심장 초음파,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 일반 혈액 검사 CBC, 그리고 BUN, 크레아틴, 그리고 간 기능 검사, 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검사, 혈정철,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트리에틱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그 진단 그 알고리즘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 심장에서 이 심실에 이제 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분비가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트리에틱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나트리레시스를 일으켜주고 다이유레시스를 일으켜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심장이 부담이 많이 될 때 부담을 줄여주는. 근데 이제 뭐 프리프로 BMP라는 단백질이 나와서 결국에는 BMP라고 하는 이제 액티브한 폼과 엔티브로 BMP라고 하는 non-액티브한 폼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두 개를 임상해서 이제 검사를 다 레벨을 하게 되겠습니다. 레퍼런스 밸류는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뭐 어떤 것을 검사해도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안이라고 해서 그 사용을 하면 이제 BMP의 분해를 막는 그런 약들이 이제 사용이 많이 되면서, 그런 약을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이제 BMP를 이제 측정하는 것보다는 엔티브론 BMP를 측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BMP는 신부전 진단의 이제 필수 검사고 호흡 곤란에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BNP가 높으면은 뭐 높을수록 이제 예후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음성 예측도가 높다는 그 말은 이제 BNP가 정상이면은 신부전일 가능성이 아주 낮다,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해야 될 거는 이게 굉장히 이뇨제도 쓰고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BNP 레벨이 좀 낮게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의 증상하고도 코릴레이션이 뭐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치료를 하고 나서 이 BNP가 줄어드는 걸 보고 반응이 좋구나 이런 걸 이제 조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NP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데, 그만큼 이제 BNP가 아마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계속 말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신부전의 진단을 위해서, 또 신부전이 아니다 하는 걸 배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막 비급성의 환자, 그러니까 이제 외래로 오는 환자겠죠. 보통은 엔티브로비 레벨이 뭐 125 미만이라면 신부전이 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고요. 또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라도 한 300 엔티브론피 기준으로 한 300 정도 미만이면 신부전이 아니고 다른 질환을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BNP가 조금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임상 상황하고 맞지 않게 이상값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신부전이 아니지만 이제 높은 BNP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신부전이에요. 신부전. 홍박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플루이드가 이제 리텐전 되지 않습니까, 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괜찮더라도 신부전이 있을 때 BNP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이 밖에 고령, 빈혈, 뇌졸중, 이제 뭐 간경화, 급성 관동맥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폐혈증, 갑상선 중독증 뭐 이런 것에도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이지만 낮은 BNP를 보는 경우는 뭐 그거보다는 또 드물다고 할 수는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정되고 증상이 없는 신부전에서는 BNP가 뭐 생각보다 많이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자심실에 부하가 많이 안 걸리는 그런 상태의 신부전, 뭐 예를 들어서 승모판 역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좌심방 압력이 먼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 뭐 아니면 승모판 협착증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BNP가 낮을 수 있고, 또 뭐 비만 환자에서도 좀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BNP는 이제 가능한 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영부심 초음파를 뭐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시행을 해봐서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당장 CM 초음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제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레벨이 낮으면 신부전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그 이제 좌심실 부하뿐만 아니라 우심실 부하가 증가됐을 때도 부하가 있을 때도 BNP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검사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중증도를 평가하고 예후를 관측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검사에서도, 검사는 이제 심전도와 흉부 방사선 촬영이 앞에 케이스도 계속 나왔지만은 중요한데, 심전도는 이제 초기 검사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허혈성 심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성 빈맥 이런 것들은 이제 맥박 숫자가 이제 신부전 치료에 또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좌각 차단 같은 이런 이제 전도 장애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좌심실 제동기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흉부 방사선 당연히 이제 폐 질환과 감별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컨제스천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는 CBC, 그 다음에 신장 기능, 간 기능 포함해서 뭐 혈장 철과 갑상선 기능까지 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원인을 감별하는 데도 중요하고, 이후에 약을 사용하고 나서 뭐 콩팥 기능이나 칼륨 수치 이런 걸 이제 팔로우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봐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58세 환자인데 호흡곤란으로 내원했습니다. 역시 10일 전부터 운동급식 호흡곤란이 있었는데 뭐 하지 부종이 또 동반됐고요. 좀 특이한 소견은 2개월 전부터 체중 감소가, 보통 이제 신부전 체중이 느는데 이 체중 감소가 15kg 정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뇨로 투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담배는 안 피웠고, 옛날에 허리 수술한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혈압계로 제 맥박은 81회 정도였는데 심전도는 보시면은 심방세동이 있죠. 일단은 뭐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신부전에 또 가능성을 또 의심해 봐야 되니까 맥박 숫자도 한 110회 가까이 되는 정도로 약간은 빠른 정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퓨전이 있고 랩 속에서는 특이하게 뭐 판사이토페니아 소견도 보이고 BMP는 1539 정도로 심방세동인 거 감안하더라도 좀 높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고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갑상선 프리T4가 이제 아주 뭐 정상 수치 한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갑상선 중독증이 의심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초음파에서는 좌심실 수축 기능은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방세동이 동반돼서 그런지 좌심방 사이즈도 크고 아마 이후 세션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겠지만 어떤 이제 이완기 장애 그런 이제 소견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뭐 결과적으로 아주 뭐 첫 진단은 그 사이로톡시코시스, 그레이브 디지즈 앤 사이로톡시코시스가 진단이 됐고 신부전이 역시 동반돼 있는 환자인데 이 갑상선 항진증에 의한 뭐 하이 아웃풋 하트 페일리어도 이제 있을 수 있고 환자가 AFib 있으니까 이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타키카디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신부전이 생겼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갑상선 치료를 하고 또 레이터 컨트롤과 컨제스션을 이제 인뇨제에서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증상이 호전됐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의 진단에서는 뭐 만성과 조금 다르게 뭐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BMP의 이제 밸류가 조금 이제 배제할 수 있는 컷오프가 조금 더 높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은 더 급성기에 이제 숨이 찰 수 있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라든지 풀모나리 엠볼리즘 같은 것을 검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epsis 같은 것을 또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랩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박출률 보존 신부전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의 증상이 있고 좌심시 박출률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완 기능에 이제 장애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박출률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보다는 이제 진단이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 보시면 호흡 곤란 환자가 오시면 임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초기 검사를 해야 되고 초음파까지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박출률 보존 신부전을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가 있습니다. HF의 페프 스코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점수를 매겨서 아주 이제 가능성이 높으면은 뭐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확진해서 치료를 하고 어중간하면은 뭐 운동부하 검사 뭐 이런 것을 시켜가지고 확진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스코어 시스템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앞에 말에는 HFA 페프 스코어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이완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또 구조적으로 뭐 좌심실 사이즈가 크다든가 LVH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생화학적 지표 BMP를 이용해서 정상 리듬일 때와 AF일 때가 이제 기준이 다른데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스코어를 매기는데 메이저는 2점, 마이너 1점 해서 5점 넘으면은 페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H2F 페프 스코어라고 해서 뭐 체질량 지수, 뭐 고혈압, 심방세동, 폐동맥 고혈압, 그다음 나이, 그다음에 도플러 초음파상에서 이제 필링 프레셔가 얼마큼 되는지를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코어도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84세 환자인데 나이가 많죠. 아마 이런 환자분들이 좀 외래 그 1차 의료 외래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숨이 차서 왔는데 고혈압 고지혈증을 투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혈압이 많이 높고 심방세동이 있었습니다. BMP는 2,700 정도로 굉장히 높게 관찰돼 있고 뭐 렁은 비교적 뭐 컨제스천이 뭐 증명하기에는 없어 보입니다만 심장 사이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에코를 봤더니 이제 수축 기능은 정상인데 뭐 에이펙스가 약간 뭐 하이퍼트로피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였고요. LA 사이즈와 RA 사이즈 굉장히 크고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이 아마 이후에 이제 렉처에서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나올 걸 생각되지만 떨어져 있는 환자라서 이 환자는 아마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스코어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PASP라고 해서 이제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셔가 높고 좌심방도 크고 BMP도 높고
해서 이제 굉장히 박충주 보조 신부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됐고, 또 HDFF 스코어로 보면은 이 환자는 이제 체질량 지수는 낮았지만 고혈압 약제를 많이 쓰고 있고 AF가 있고 풀머너리 하이퍼텐션이 있고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상에 다이솔 디스펑션의 증거가 있어서 토탁 스코어 7점으로 아주 이제 페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치료를 해서 좋아졌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스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환자를